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책상 의자에 앉아도 거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예. 완전히 구부려서 이렇게 비틀어질 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부 조직, 이 반월상 연골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체중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무릎이 아픈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 이 무릎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과 생활 습관의 그 관련성, 이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무릎이 아파요의 저자이시자 무릎 치료의 명의 김진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세 번째 시간에는 저랑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유튜브에서는 우리 교수님을 많이 뵀는데,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 관상 좋으세요? 예. 관상은 과학이다. 무릎 아주 잘 치료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관상이십니다. 아유, 뭐 과찬이십니다. 저는 TV에서 많이 뵀던 분을 봐서 아주 오늘 영광입니다. 제 관상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무릎도 괜찮아 보일까요? 예, 아주 튼튼해 보이시는데요. 예. 관상에서 무릎 건강까지 나온다는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갑자기 오늘 무릎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왜 어떤 몸이 DNA에 따라서 좀 병에 조금 쉽게 노출되는 그런 네. DNA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무릎은 어떤가요? 어떤 타고난 그게 좀 있나요? 아니면은 네. 좀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물론 아주 깊이 연구하다 보면 네. 관절염 소인 중에 유전적 소인도 있고 관절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어떤 체질적인 병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무릎 관절의 연골과 인대와 뼈는 튼튼한 편이에요. 충격에도 잘 흡수될 수 있는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나는 관절이 약해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일단은 좀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게 이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건데, 저도 솔직히 이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쪼그려 앉기다, 양반다리다, 다리꼬기 자세들, 네. 야 이거 무릎에도 이게 안 좋아, 이런 얘기는 흔히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네. 문화를 가지고 있죠.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발을 피고 앉는 사람 그게 더 불편해요, 이렇게 앉는 게. 예.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는 포지션으로. 우리 뭐 양반다리 네.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린 양반다리, 앞바다리, 그다음에 뭐 좌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영어로는 요가 포지션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요가 할 때 외에는 그런 그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 영어 표현으로 네, 기억 없습니다. 제가 뭐 영어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해봤지만은 네. 그거는 없었는데.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네.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이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는 진짜 요가 할 때처럼 완전히 구부려서 이렇게 비틀어질 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부 조직, 이 반월상 연골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체중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예. 근데 우리가 늘 쉽게 양반다리, 바닥에 쪼그리는 자세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체중의 10배 이상으로 이 무릎 뒤쪽을 지니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이 저도 일어나는 젊었을 거죠. 때는 그렇게 양반다리를 하다가도 일어나는 게 좀 수월했었는데, 요즘에는 예. 양반다리를 조금만 하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면 아우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쪼그리게 되면 앞무릎에 이제 압력이 증가되니까 이제 이쪽 앞뚜껑 뼈, 그다음에 요 밑에 앞뚜껑에 있는 연골이 이제 닳아가지고 손상이 있게 되고, 이제 쪼그릴 때의 뒤가 진이겨지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그런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이게 오래 누적돼서 오기 때문에 젊을 때는 쉽게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생활습관병이 어떻게 오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쌓이고 누적이 돼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 뭐 저희 어머니 세대 그렇지만은 예전 뭐 설거지도 앉아서 하셨고, 요즘에는 뭐 양파나 파 다듬는데도 꼭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아이고야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생활습관병인데 네.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팔을 다듬는다거나 뭐 전을 붙인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꼭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이 있는데 전 붙일 때 다 앉아서들 붙이잖아요. 예, 다들 이렇게 신문지 펴놓고 바닥에 앉아서 식탁에서도 충분히 그 전을 붙일 수 있지만 다 앉아가지고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붙이면서 뭐 한 오전 내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일어나면은 아구구구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특히 무릎 관절 환자들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붙어요? 아. 예, 명절 증후군이란 말도 이제 붙이곤 합니다. 이게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병원이 성수기를 맞게 되는 네, 거군요. 그거는 예.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예, 명절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다는 거는 생활습관병이 아주 굉장히 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인들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입식 생활을 많이 하지만 네. 저도 이게 몸에 배서 그런지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낮은 탁자에 앉아서 네, 공부를 네, 한다거나 여기서 또 라면 끓여서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는 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에 방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릎 관절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다 생각해도 지금서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하나하나 누적된 그 부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 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몸에 밴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고쳐야지 하지 말아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또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무릎 관절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쪼그리는 자세부터 좀 피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예 아들이 무릎 의사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 아이고 예. 우리 아들이 무릎 맨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무릎 안 쪼그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나는 모범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휴일에 가만히 반나절 어머님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서너 번씩 쪼그리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다 부지런하시기 네. 때문에 먼지를 눈에 못 보십니다. 이제 걸레질. 그렇죠. 그다음에 베란다에 이제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가 다 바닥에 있어. 이제 그렇죠. 화초를 아이고. 닦고 그다음에는 또 아들 왔는데 양말이 좀 있다고 해서 또 양말 손빨래. 또 세탁기로 안 빠시고 그냥. 그러니까 부지런히 바닥을 보고 다니세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셨던 거죠. 몸에 그리고 밴 나서 물어보면은 나는 쪼그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화초를 그때부터 다 허리 높이에다가 다 오, 올려놨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물이 이렇게 쭉쭉 빠지게 해놓고 어머님 이 화초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욕 의자를 사서 서너 개를 이렇게 거실에다 놔두고 앉을 땐 여기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걸레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대걸레를 하나 놔두고 네.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갖다 놓고 그 바닥에서 쪼그려서 이렇게 하실 일을 만들지 않게 해놓고 나니까 진짜로 이제는 고치셨어요. 그럼 지금 무릎 건강하세요? 무릎 10년 동안 다시 무릎이 아프시진 않고 뭐 물론 뭐 말씀 안 하셔서 그런 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무릎은 참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네. 벗어날 수 있도록 예, 생활 노력해야 돼요.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고 네. 일단은 그 습관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은 그 하루 정도를 가지고 내 생활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CTV 설치해 놓고서는 보는 거예요. 본인은 찍을 모르니까 CCTV를 봤더니 내가 이렇게 쪼그리고 내가 양반다리 하고 있고 그러고 있구나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참 그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문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의 문화를 조사해 보면 바닥에서 신발 안 신고 생활하는 민족이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예, 중국도 침상 문화에 오. 다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닥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제가 미국 연수할 때는 50대, 60대 분들은 잘 안 오세요. 근데 그러면 20, 30대는
운동하다 다쳐서 오고 한 60대 후반서부터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관절염이 심해서 오는데 40, 50대 뭐 60대 초반까지 중년의 나이 때는 무릎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미국 경우에는. 예,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주요 환자들 군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입니다. 중년의 나이.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반월상 연골이 견디지 못해서 찢어진다거나 양반다리를 오래 하다가 압력이 생기니까 연골이 깨진다거나 다리가 조금 휜다거나 그런 관절염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릎 건강은 생활 습관하고 아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뭐 30대쯤 됐다고 나 아주 괜찮은데 네. 그렇지만 생활 습관을 들여다봐야 된다. 네, 안 네. 그러면 이게 누적돼서 예. 40대 되고 50대 되고 네. 병을 찾는다. 예,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해도 네. 우리 관절은 기본적으로 튼튼하다. 나를 믿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시라. 그렇군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입식 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예, 침대 예. 생활도 하고 의자 생활도 네.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생활들이 무릎에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병은 좀 많이 이제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책상에 앉으면요, 책상 안에는 발걸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올려놓으라고 사실은 그게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무릎이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발걸이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을 때가 가장 무릎에 부담이 적을 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책상 의자에 앉아도 거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 왜 우리 거실에 소파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TV 볼 때 보면 예. 거기서 안 보고 다 내려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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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습니다. 양반다리하고선을 예. 보잖아요. 저는 그럼 요즘에는 소파에서 생활을 하니까 별로 양반다리를 할 일이 없지 않나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네. 소파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또 그러면 또 스트레칭이 돼서 요가가 이렇게 하면 앞에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니까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좀 압박을 좀 풀고 그렇군요. 자세를 그렇게 취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좀 과도한 구부림은 압박이 돼서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이 야, 이게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네.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네, 꽤 많은데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생활 습관에서 쉽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머님 예화에 나왔던 것처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지 않기. 대걸레로 바꾸라는 얘기죠. 아니면 로봇 청소기도 좋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 높이만큼 화초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식재료 같은 네. 거 정리할 때도 꼭 싱크대에서 네, 서서 하시면 네, 되는 네. 거고. 네, 싱크대 위에서 서서 하고 근데 설거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게 서서 하는 경우가 좋겠고. 그다음에 뭐 좌식 네. 소파 같은 것도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를 네, 좀 바꿔. 너무 소파에서 털썩 바닥에 많이 어, 앉으시는데 이제 목욕의자 같은 거를 거실에 그냥 같이 생활 소품으로 갖다 놓으시면 그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장치를 해 놓으시면은 바닥에 쪼그리는 자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세요 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체중을 실을 때 쓰게 되는 주요 관절입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천 번 쓰게 되는데요. 이게 나쁜 자세는 조금씩 우리 몸을 멍들게 해서 네. 결국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 해서 큰 그런 부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구부리기, 덜 누르기, 덜 짓누르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게 잘 보호하시면은 무릎 관절을 아주 나이가 드셔서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정말 명심해서 저도 생활하면서 혹시나 내가 무릎에 과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이 있지는 않나 꼭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무릎에 체중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몰랐던 기계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는데,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 체중 1kg 증가, 무릎엔 4에서 6kg 충격입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 다음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